스토리북 여름 한 스푼. 오늘의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학예방학이 끝나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온 저는 최규리입니다. 다들 저 기억나시나요? 지난 학기에는 뷰킷리스트, 그러니까 책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갔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영화방송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방송 소개부터 천천히 시작해볼까요? 제가 오늘부터 진행할 필름 듬뿍 오늘의 영화는 매주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영화 2편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이쯤에서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다룰 방송의 주제는 바로 여름입니다. 입추가 지나고 벌써 9월이 시작했는데 낮에는 해가 아직도 팔팔하게 떠올라 있더라고요. 해는 아직 이 여름을 끝내기가 아쉬운가 보네요. 그리고 저도 이번 여름을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이번 학예방학 때 계절학기 수강하랴, 수습 작품 평가회 준비하랴, 영화 촬영하랴 엄청 바빴거든요. 그래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여름을 즐길 새도 없이 여름을 이렇게 보내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저를, 그리고 저와 비슷한 여름을 보내셨던 모든 학우들에게 영화로나마 여름을 제대로 즐겨보자 싶은 마음에 여름이 듬뿍 담긴 영화 2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제 슬슬 영화를 감상하러 입장해 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작품인데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감독님들 중 한 분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짚을 때는 확실하게 꼬집으면서도 비극을 다룰 때 관객에게 감정을 강요하지 않는 작품을 만드는 감독님이라는 평에 정말 동의하는데요. 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특히 아이들의 시각을 많이 빌리는 감독입니다. 이러한 감독님의 특징이 비극이나 차가운 현실을 담은 버석함은 유지하면서도 특유의 밝은 느낌을 한 꼬집 담아내는데 그게 제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영화에서 풍경을 담아내는 부분들에서는 항상 와, 저게 센스 있는 거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사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에는 특별히 악역이라고 불릴 인물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일부 관객들은 지루하다는 평을 내놓기도 하지만 저는 흔히 심파라고 하는 요소 없이 담담하게 작품을 전개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어느 가족, 브로커 등 다양한 작품 활동으로 칸 영화제, 블루리본상 등 엄청난 수상 기록도 가지고 있는 감독님이기도 합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 중 저희가 이번 방송에서 다룰 작품은 바로 괴물입니다. 영화의 등장인물 중 싱글맘인 사오리는 아들 미나토의 행동에서 이상 기운을 감지하는데요. 용기를 내 찾아간 학교에서 상담을 진행한 날 이후 선생님과 학생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찾아온 어느 날 하나둘씩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화는 사오리, 호리 선생, 미나토 세 인물의 시점으로 그려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할 부분은 사오리와 호리 선생의 시점입니다. 그럼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대형 빌딩에 화재가 발생한 어느 날 저녁, 호숫가에서 소방차를 바라보는 한 아이가 등장하며 영화는 시작합니다. 사오리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초등학생 아들 미나토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날 아파트 베란다에서 함께 불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나토가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돼지 뇌를 이식한 인간은 인간일까 돼지일까? 누가 그런 질문을 했냐는 사오리의 물음에 미나토는 호리 선생님이라고 답하고 사오리는 농담처럼 넘깁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미나토가 자해처럼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신발을 한 짝만 신고 돌아오거나 미나토의 물통에서 흙이 나오는 등 이상한 현상이 계속해서 보이게 되는데요. 아들이 담임교사인 호리 선생님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사오리는 학교에 방문해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호리 선생님은 사오리에게 미나토가 호시카와 요리라는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무시하려고 했지만 찝찝했던 사오리. 미나토의 방에 들어갔다가 가방 안에 있던 토치라이터를 발견합니다. 다음 날 요리의 집에 직접 찾아간 사오리는 요리의 팔에 있는 화상 상처를 발견합니다. 이에 요리에게 정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냐고 묻자 요리는 오히려 미나토는 자신을 괴롭힌 적이 없고 호리 선생님이 학생들을 폭행한다고 증언하고 결국 호리 선생님은 교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폭풍이 치던 다음날 아침 미나토는 사라져버립니다. 호리 선생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호리 선생님은 담당 학급의 미나토가 갑자기 교실의 물건을 부수며 난동을 피우는 것을 말리다가 실수로 미나토의 코를 칩니다. 이야기를 들은 그의 여자친구는 편모 가정이라 과보호를 받아 그런 것 같다고 말하지만 호리 선생님은 자신도 편모 가정이었다며 미나토를 감싸죠. 이후 호리 선생님은 요리의 실내화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거나 화장실에 갇히는 등의 상황을 목격하고 평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데다가 요리가 갇힌 화장실 근처를 배회하던 미나토를 본 호리 선생님은 미나토가 요리를 괴롭힌 가해자일 것이라 짐작합니다. 하지만 이후 요리가 호리 선생님이 미나토를 폭행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고 결국 교사직을 사임하고 말죠. 이후 주간지에 폭력교사라는 기사가 실리며 여자친구마저 그를 떠나버립니다. 절망한 호리 선생님은 투신을 결정하지만 어디선가 들리는 백고동 같은 소리에 홀린 듯 고개를 돌리더니 투신을 포기합니다. 며칠 후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호리 선생님은 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아이들이 썼던 장래희망 장문을 보게 되는데 요리가 글자를 좌우 반전으로 썼다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이를 고쳐주려던 호리 선생님, 좌우 반전으로 쓴 글자가 미, 나, 토, 세 글자임을 발견합니다. 과연 이들 사이에는 어떤 사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영화 괴물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있지 어제는 바람이 너무 좋아서 그냥 걸었어. 있지 그땐 잊어버리고 말하지 못한 얘기가 있어. 있지 어제는 하늘이 너무 파래서 그냥 울었어. 있지 이제와 얘기하지만
말하지 못한 자우림의 있지 듣고 왔습니다. 제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만큼이나 좋아하는 감독님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입니다. 사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여러분들께도 익숙한 분일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 역시나 많은 작품을 만들었죠. 흔히 신카이 마코토의 재난 3부작이라고 불리는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스즈메의 문단속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접한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은 재난 3부작 중 하나가 아닌 언어의 정원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언어의 정원도 여름이 한 스푼 담긴 작품이지만 오늘 소개할 작품은 아니고요. 이 작품은 다음 학기에 또 다른 영상문학 소개 방송에서 다룰 예정이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무튼 오늘 다룰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은 바로 날씨의 아이입니다. 알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제가 유명한 날씨의 아이인데요. 저의 전적을 잠깐 이야기해보자면 중학교 1학년 수련회 날씨 B, 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날씨 B, 중학교 3학년 졸업여행 날씨 B,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문학기행 날씨 B. 그 외 여행, 촬영 등 제가 중요한 일정만 잡으면 그날은 무조건 비가 내려서 저를 오래 본 친구들은 저한테 날씨 아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도 비가 정말 많이 내렸는데요. 게다가 비는 오는데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 최고 습함을 겪으셨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비 오는 날의 여름이 담긴 작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날씨의 아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와 하루라도 좋으니 맑은 날씨에 함께 걷고 싶다고 생각하던 희나는 비가 내리는 창문 밖에서 부자연스럽게 태양이 비치는 한 폐건물의 옥상을 발견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 햇살에 이끌려 그 폐건물에 도착합니다. 건물의 옥상에는 작은 신사가 있었고 희나는 토리를 지나가며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죠. 그와 동시에 날씨를 맑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희나. 한편 가출을 한 후 배를 타고 도쿄로 향하던 호다카는 폭우에 기울어지는 배에서 스가를 구해주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식사를 대접받죠. 스가는 호다카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명함을 건네주고 가출소년이었던 호다카는 이후 스가의 회사에서 일하며 함께 지내게 됩니다. 호다카에게 스가가 처음으로 준 일거리는 날씨에 관한 오컬트였는데 맑은 여자와 비 여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니다가 호다카는 희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희나의 능력에 대해 알게 되죠. 호다카는 희나에게 능력을 사용해 돈을 벌어보자고 제안하고 이들은 맑은 여자 의뢰 페이지를 만들어 돈벌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희나의 힘에도 대가는 존재했는데요. 희나는 능력을 쓰면 쓸수록 몸이 액체처럼 변하여 결국 마지막에는 신에게 인간 제물로 바쳐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나의 몸은 점점 액체처럼 변해가고 있었죠. 과연 희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품의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날씨의 아이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날씨의 아이 OST를 한 곡 듣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볼까요?
레드윈프스의 축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작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여름 분위기의 영화 두 편인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괴물 그리고 신카이 마코토의 날씨의 아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름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자 이번 주제를 정했는데 여름도 함께 이 방송을 듣고 잠시 휴가를 떠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첫 방송, 저는 설레기도 떨리기도 했고 즐겁기도 했는데요. 이제 첫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색감이 눈에 띄는 영화 두 편과 함께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최규리, 기술의 박세원이었습니다.